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챕터 2. 챕터 2는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얼마나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돈을 지키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힘은 바로 금융 지식에서 나온답니다. 그렇다면 금융 지식이 없는 부가 얼마나 허망하게 없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대한 지식을 쌓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창출해냅니다. 금융 지식이 없이 생긴 돈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저희가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예입니다. 바보는 돈이 생기면 흥청망청 써버린다고 합니다. 즉 지키는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돈은 우리가 지닌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거금의 유산을 상속받거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이유는 바로 돈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책은 돈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돈에 가공할 만한 힘에 휘둘리는 노예가 되고 맙니다. 돈에는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두 가지 힘이 있죠. 돈이 없을 때의 두려움과 돈이 많을 때의 욕망, 그 두 가지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라. 이제부터는 금융 지식,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가르쳐주는 항목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부채를 자산이라 생각하고 부자는 부채와 자산의 개념을 알고 자산을 산답니다. 그렇다면 부채와 자산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산은 수입이 되고 부채는 지출로 나간답니다. 자, 표를 보면은 자산의 항목은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부채의 항목은 지출이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즉, 자산은 당신의 지갑에 돈을 넣어주고 부채는 돈을 빼앗아 갑니다. 들어온 돈이 다 나가버린다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겠죠. 들어온 돈이 수입으로 된다면 그것은 자산이겠죠.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보면은 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부채로 해서 지출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보면은 자산이라는 항목에서 수입이 발생해서 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중산층과 부자의 현금 흐름 패턴이 다른 이유입니다. 이 책에서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세 가지 힘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첫 번째 힘은 검의 힘인데요. 무기의 힘이라고도 하죠. 군사 무기에 엄청난 액수를 퍼부은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 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석의 힘인데요. 돈의 힘이죠. 황금 법칙이 나오는데요. 황금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든다는 거죠. 엄청난 돈의 힘이죠. 세 번째, 거울의 힘입니다.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일리가 있나? 자신의 내적 지혜를 끌어내는 힘입니다. 자신 안에 들어있는 천재성을 질문해보는 시간이며 힘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내적 지혜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힘입니다.
당신의 팀원은 누구인가? 이 책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는 누가 있는지. 부자 아버지 주변에는 변호사, 회계사, 중개인, 은행가 등 돈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는 누가 있을까요? 나와 비슷한 고만고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딱 고만한 지식으로 주저하죠. 돈에 대한 공부를 하던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챕터 2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챕터 3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3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편에서 곧 만나요.